무력 과시. 지금 뭐 누가 더 세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북한도 우린 큰 거 가지고 있어 하고서는 이제 막 자랑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며칠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내놓아서 지금 유럽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럽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야, 우리도 엄청나게 큰 핵미사일 가지고 있어. 우리도 이거 필요하면 쏠 거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를 지금 무색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보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크다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저스트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이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도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알다시피 모든 쪽이 지는 전쟁이다. 그래서 칼과 위험한 미사여구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시점에서 죽을 것이다. 핵전쟁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러시아보다 더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북한 정권의 그 말하는 패턴, 그러니까 이제 레토릭, 미사여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레토릭을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연구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라든가 북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하고 성명을 내놓을 때 그 발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북한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미국 언론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심중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한국 전쟁 난다며 막 이런 이야기 소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뭐 계속 있어 왔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미국의 기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요번에 저스트 뉴스에서 내보낸 이 내용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법한데, 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핵전쟁의 위협에 지금 한 발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긴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댓글에서 마이 퍼거슨님 지적해 주셨는데 김정은이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 전쟁 암호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군복을 입고 나타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열병식 할 때 하얀 그 예복을 입고 나왔죠. 그 하얀 예복이 군복이기 때문에, 군 예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고 봐야 됩니다. 진짜로 핵미사일을 쏠 건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핵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능력만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핵무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했다가는 전 세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보여줬던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미사일 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너한테. 그렇게 끝나겠느냐? 한반도가 다 핵미사일로 망가져가지고 다 죽어나가도 어차피 미국은 관심 없다, 이거. 어차피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다. 김정은이 너 정말 그걸 원하느냐? 이 얘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는 이거 핵하는 거 하지 말고 더 뭐 하면은 미래 발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경제 발전 어쩌고 이렇게 뭐 당근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다 주었던 메시지는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북한 개발하고 경제 개발하게 도와줄게, 이게 아니었고요. 네가 함부로 군사 도발을 하면 그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의 끝은 죽는 거로 끝난다. 미국은 하나도 해입을 거 하나도 없다. 너만 죽고 끝난다. 이 얘기를 해줬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김일성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해오던 말이 있는데, 김일성 때는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 이야기를 김일성 때부터 주장을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것은 북한에만 핵을 없애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남한도 핵 없애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남한이 핵을 없애려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장대로 하면은 남한은 미국의 핵 우산에서도 벗어나야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불가능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있기 때문에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 있고 일본 자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사정거리 안에 한반도가 다, 일본의 사정거리 안에 한반도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곤란하고요. 이제 비핵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곤란하고, 하려면 군축 협상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너희 지금 핵탄두 몇 개 가지고 있니? 그거 몇 개로 줄이자. 대신에 우리 쪽도 얼만큼 숫자 줄일게. 이런 군축 협상으로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비핵화는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핵을 그냥 위력을 과시하고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터져라고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공갈치는 정도의 용도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실제로 무기로 사용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미친 짓을 할 것인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미친 짓 할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끊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어차피 미국이 못 도와주게 되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냥 작은 핵무기 하나 터뜨려 놓고서는 야, 내미나이들 말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랑 동맹 관계를 지금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한은 절대 북한은 도발하기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지들이 다 죽으니까.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 남한에다가, 그러면 미국에서는 북한에다가 보복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핵 위협은 위협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북한의 이야기는. 그런데 러시아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계속 이걸 굴리고 있는데, 겁을 주고 있는데, 전쟁에서 지금 본인들이 계속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핵카드를 자꾸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동맹 국가들이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도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목숨 걸어야 되느냐. 우크라이나에서 끝나고 추가로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 추가 전쟁을 벌이지만 않는다면 이제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크렘린궁에서는 계속 이 핵무기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일부 지역에다가 뭐 가스 공급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엇박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핵무기 카드만 꺼내 들어가지고서는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에너지원 안 보내주겠다, 천연가스 안 보내주겠다, 석유 안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엇박하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왜 핵무기를 정말 쓸 거였으면 써버리면 그만인데, 그건 우크라이나다가 쓰면 그만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다른 동굴아파에 있는 국가들한테 석유를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압박수를 쓰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실제로 쓸 가능성은 지금 적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건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부터 민간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생화학 무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보급이 되어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핵무기로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만, 재래 무기로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도발을 하더라도 현대전은 예전하고 달라서
하루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반도 정도 되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항공모함이 출동해가지고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전쟁을 벌릴 수도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항상 제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뭐 물론 한국군의 전투력이 그거를 하루 이틀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한 전투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항상 주의는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이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보통은 얘들이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엇박하고 큰 소리 치는 때에는 자기네들 뭐 좀 도와달라 봐달라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좀 뭔가 그런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조미 상호 뭐죠? 그 수교, 조미 수교를 맺은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미 수교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이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황제가 통치하는 대한제국, 네, 대한제국으로 갔던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한제국으로 가기 전이어서 조선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 죄송하고요.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은 지가 이제 140년이 됩니다. 올해 140주년이 되는데 그게 5월 달입니다. 5월 20일인가 뭐 21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일 저희가 뉴스한테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140주년을 기해서 조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을 하죠. 예, 일정이 그렇게 잡혀져 있죠. 한국 방문하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는 일정이 하필이면은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하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한국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문 일정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야, 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소리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던 행사는 9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나왔던 것이었는데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행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 혁명군이라는 거 90주년이라는 숫자도 저희가 지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90주년이라고 90년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설립이 된 게 48년이기 때문에 48년부터 따져보면은 90년이 안 됩니다.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주년이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군부터 창설이 됐던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김일성이 일본을 항일 운동을 선도했던 장군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예전부터 있었던 독립군이 지금 인민혁명군의 시조가 되는 이런 식의 연결을 지금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창건 90주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반도에서 조선은 자기다, 남조선은 가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큰 소리를 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예. 조선 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나십니까? 네. 예. 조선이란 나라가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역사 공부를 많이는 안 해봤는데 참 보니까 참 거시기한 나라였는데 지금 하여간 북쪽에서도 지금 계속 거시기한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언론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은 좀 약간 호들갑 떠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